9월 11일 아침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통상적으로 불리한 계절 속에서도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주들이 오르면서 지수를 받쳐줬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밤에 있을 첫 TV 대선 토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조금 감돌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어떤 이슈들을 소화하면서 간밤 증시가 흘러갔는지 잠시 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증시 상황 분위기 먼저 살펴볼까요? 네, 9월의 첫 주 먼저 매를 세게 맞았던 덕분일까요? 그래도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워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3대 지수가 이렇게 혼조세로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막판까지 일부 기술주들로 강한 매수세가 쏠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0.8%의 상승이죠. 이제 오늘 17,000포인트 선을 다시금 뛰어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0.5%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이제 5,500포인트 선 재탈환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오라클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아주 크게 뛰어올랐죠. 11.4%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월가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이 JMP는 성장이 두 자릿수대로 다시금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기업이었던 오라클이 이제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이런 평가 역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테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과 AMD가 특히나 강한 시세를 내줬고요. 오늘은 멜리우스 리서치에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에 대한 긍정적인 콜을 보내왔습니다. 이 멜리우스가 현재 이 두 종목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 진입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평가 부담감이 있는 가운데서도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투심을 살리는 데 한몫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1.5% 오름세, 오늘로써 $108 선까지 되찾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애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제품 런칭 이후에 주가가 영 반응을 못 보이고 있죠. 여러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신제품들이 과연 진짜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교체 주기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왔던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변화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의견들을 보면 바클레이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마이너스 요인들을 뚫고 살 정도로 매력적인 기능들은 아니었던 것 같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진화 정도, 현재 경쟁사들과 대등한 수준의, 그러니까 특별히 더 매력적이지 않은 AI 기능들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UBS도 마찬가지입니다. 킬러 AI 기능은 없었다. 기대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JP모건의 사믹 채터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다. 이벤트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AI 세부 사항들은 모호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말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실망적인 뉘앙스를 풍겨오는 월가의 반응들이 아주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옆에 투자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투자 이 가격대, 목표 가격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클레이즈의 경우에는 $186를 제시하면서 지금보다 한 16% 정도의 하락 여력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모든 반응이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령 모건 스탠리는 기대했던 대로였다. 그러면서 애플을 자사의 탑픽주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판매량, 얼만큼의 숫자가 찍히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판매량 수치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판가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애플의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과징금 소송 패소 소식이 들려왔는데 약 130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19조 원가량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 한 차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낙폭 축소하면서 0.4%, $220선
선에선 지켜낸 채 거래를 마쳤네요. 히트맵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플 외에도 구글 역시 EU와의 반독점 소송, 패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돈 3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는 제한적인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시클리컬 섹터로 가서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오늘도 시원한 상승세를 연출했죠. 아마존의 경우에는 UBS가 빠른 배송 그리고 개선된 서비스 등 지금 여러 지역들에서 지역화 노력들이 잘 통하고 있다. 이런 것들 긍정적으로 평가한 덕분에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4%의 오름세 179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상당하죠. 이틀 전에 8%대 급락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틀 연속 이렇게 오름세를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는 도이체방크가 테슬라를 탑픽으로 선정했는데요. 전통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그 산업들의 어떠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목이다. 때문에 특별한 밸류에이션을 받아 마땅하다.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집단을 보고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를 치른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를 보고 자신만의 리그를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표가 295달러를 제시했고요. 현 주가 대비 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업종별로 은행주의 하방 압력이 좀 크게 가해졌습니다. JP모건 급락의 여파였는데요. 오늘 열린 한 업계 컨퍼런스에서 JP모건의 COO가 현재 2025 회계연도 우리 회사 순이자 수익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면서 약간은 그 기대를 억누르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습니다. 은행주 실적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카테고리가 바로 이 NII, 순이자 수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주가의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JP모건의 주가는 간밤 5.2%의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20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부진했던 것은 에너지 섹터였습니다. 2% 이상의 낙폭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가가 급락한 영향이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모두 3%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브렌트유가 70달러 선을 밑돈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이후로 약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펙이 세계 석유 수요 전망을 하향 조정한 영향이었는데요. 그 주된 이유로는 중국과 미국 경기의 둔화를 꼽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엑손모빌 그리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특히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양사 모두 4% 내외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외에도 대부분의 종목들 발레로 에너지, 윌리엄스 컴퍼니스 1% 안팎의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유럽 증시에서 연출했었는데요. 이 폐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실망감을 야기했습니다. 사망률 절감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영국 증시에서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 현재 해당 약물은 12월에 FDA 승인을 대기 중인데 시티그룹은 오늘 나온 임상 결과로 인해서 단기적인 리스크가 좀 부각되기는 하겠으나 FDA 승인은 그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알리바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에서 교차 거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를 통해서 이제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알리바바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로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알리바바 ADR의 주가가 2.9% 오름세를 연출했고요. 다음으로는 엘리펀트
파이낸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 파이낸셜의 CFO가 지금 리테일 고객들을 위한 자동차 대출에서 신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엘리 파이낸셜 자체는 굉장히 작은 금융주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서 가지는 주목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아주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크레딧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면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아보카도의 인기가 좀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보카도를 생산하는 미션 프로듀스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어닝이 슈퍼 서프라이즈급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 경쟁사와 함께 나란히 각각 21% 그리고 11%의 급등세를 연출했네요. 자,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해 보고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이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한 지 정말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유럽연합에 대한 소송 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도 유럽연합을 향한 소송에서 패소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내리겠다, 추가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먼저 중국산 전기차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기차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표준 관세를 업체들의 협력 여부에 따라서 관세를 추가하는 세율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럽위원회의 반보조금 조사에 협조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 최종 추가 관세율을 낮출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한 관세를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전기차가 정말 낮은 가격으로 높은 기술을 계속해서 뽐내오기 때문에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여러 당국이 이 중국산 전기차에 정말 추가적인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간밤 10일자에 이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관세 철폐를 위해서 유럽연합에 방문을 해서 유럽연합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이후에 유럽연합이 테슬라를 향한 추가 세율을 조금 더 낮출 계획이다라는 예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일에 9%가량 낮춘 상황이었는데 7.8%로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비아디는 17%로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조하지 않은 중국 업체에 관해서는 36.3%에서 이번 달 35.3%로 인하할 내용을 좀 고려하겠다라고 전한 겁니다. 이제 11월이면 유럽연합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관세 규정을 발효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 이 해당 조정 내용을 조금 더 좀 조정해보겠다, 조금 더 고려해보겠다라는 내용을 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연합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조금은 관세를 낮출 예정이다라고 전했는데 사실 캐나다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전해진 소식인데 정말 말 그대로 캐나다는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달에 이 100%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한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광물,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제품,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관세를 조금 더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한 상황인데요. 이에 중국이 계속해서 좀 제재에 반발하는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유채씨나 캐나다산 화학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전한 상황인데 캐나다에서 조금 더 강력한 기조를 제안하자 지금 어떻게 무역 전쟁이 이어지게 될지 유럽연합에서는 소폭 조정한다라고 할지라도 전반적인 기조가 중국을 상당히 견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조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이 패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에 이어서 구글까지 이 패소 소식에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주가에도 좀 큰 폭의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주가 하락폭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 애플의 불공정 과세 그리고 구글의 반독점 금지까지 어떠한 영향을 받았을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에게 불공정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이유가 부과한 이 130억 유로는 부당하다며 애플이 제기했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애플이 2016년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유럽연합 약 10년간 이어진 공방에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2014년에 유럽연합이 애플과 아일랜드 사이에 불공정한 조세 혜택이 과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착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는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아일랜드에도 조세를 내고 있고 미국에도 내고 있어서 더 착실하게 조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면 거의 8년간 항소와 패소가 계속해서 반복된 상황이었는데 드디어 간밤 9월 10일자로 130억 유로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간밤에 애플의 신제품 기술력에 대해서 지금 교체 수요를 자극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여론이 좀 나온 상황이었는데 해당 패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애플이 한번 또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유럽연합을 향한 패소,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전해졌는데요. 이 구글에서도 경쟁 비교 서비스를 좀 과하게 독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제기되면서 지난 3, 4년간 과징금 관련돼서 패소를 계속해서 이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소소도 이 패소 결정이 나게 되면서 3.5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난 상황이고요. 지금 구글이 해당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오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바로 내일 시장이죠. 내일 시장 안에서 미 법무부와 광고 반독점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구글이 이 쇼핑 측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이 상당합니다. 이 구글 전체 매출에서 쇼핑단에서 나오는 매출이 76%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소송 패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심하면 구글 애드 매니저를 강제 매각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간밤에 안 그래도 유럽연합과의 패소 소식에서 좀 흔들렸는데 이제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 미 법무부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혹시 패소해서 주가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지 우려가 좀 되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 내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럽연합이 빅테크를 향한 소송에서 승리했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히 빅테크 철퇴를 가할 탄탄한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연합 내에서 조세 회피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남용한 관행들, 이러한 조사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어나갈 수 있고 이번을 기점으로 조금 더 탄탄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공정한 거래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타이완의 8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TSMC의 8월 수출액이었는데요.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 8월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TSMC가 발표한 8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509억 대만 달러로 한화로 약 10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에도 37%가량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8월 TSMC의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7월에는 45%가량의 매출 증가폭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소폭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33%의 증가폭,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확실한 성장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AI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이렇게 TSMC가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33%라는 상당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매출이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일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AI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수요의 힘이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년 대비 상승폭도 상당했는데 이제 2028년까지 40%가량의 성장폭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TSMC 2분기 매출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안에서 52%가 AI 반도체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라면 앞으로 성장세를 더 이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3나노미터 매출의 비중도 20%가량 육박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면에서도 매출을 키워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TSMC F16 시리즈에 A18 그리고 A18 프로가 들어간 상황인데요. 지금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TSMC 측에서는 분명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나노미터 칩의 매출이 34%가량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블룸버그 측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나노미터 칩의 매출뿐만 아니라 7나노, 5나노미터의 노드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해당 기술력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보여진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애플뿐만 아니라 TSMC의 성장세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상품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급 공포에 브렌트유가 2년 만에 70달러 선이 붕괴되기도 했고요. 간밤에 4%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 1%대 상승을 하면서 간밤 거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